기체 비행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 지역이 올라가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오토홀드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을 것은 현장에 가서 하기 어려운 자세한 편집에 대해서 제가 오늘 교육을 안 해서 태블릿을 보면서 이것저것 편집해보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동영상 찍은 것에서 GCS가 또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또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돼서 개선되었는지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점 편집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직선인 논 같은 경우에는 중간 한쪽만 크게 튀어나오게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로 새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해서 이것저것 GCS를 둘러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촬영은 2022년 1월 30일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된 GCS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차후에 업데이트가 진행돼서 또 개선되거나 바뀐 점들이 있으면은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현재는 1월 30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GCS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GCS 쭉 보시면요, 우리 지난번에 영상에서 좀 못 보여드린 게 있는데, 우리 방제할 때 방제 폭이나 그리고 외곽선으로부터 방제 넓이나 뭐 분사량이나 이런 걸 바꾸는 설정 메뉴가 또 있습니다. 이 수동 방제 시동 꺼짐 오른쪽에 점점점 번호키가 9개가 이 네모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요, 연결 설정이 있고, 오른쪽에 설정 메뉴 들어가면요, 기체 비행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위에 있는 표시 높이, 요거는 방제를 할 때 최소한의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성 방제를 할 때 요거보다 낮으면은 요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방제 간격, 이게 방제 폭을 말하는 겁니다. 400cm는 교 4m죠. 4m로 되어 있고, 요걸 이제 눌러가지고 지우고 뭐 예를 들어서 600으로 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600cm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바꾼 다음부터 새롭게 지적을 로딩해서 방지할 때는 600cm, 즉 6m 기준으로 방제폭이 설정되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400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외곽거리가 있습니다. 외곽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적도 방제를 할 때 정해진 지적으로부터 얼마나 안전거리를 안쪽으로 둘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본값이 2.55m입니다. 2.5m, 250cm로 돼 있으면은 이제 경계로부터 기체 머리가 2.5m 바깥에 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내가 좀 외곽선이 무섭다 싶으면은 이거를 더 늘리면은 좀 더 안쪽으로 들여서 비행이 되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 편집을 사용해 가지고 지적 자체를 밖으로 늘리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외곽거리를 바꾸시면은 모든 면적, 모든 외곽, 네모 또는 뭐 어떤 면이든지 외곽선을 다 한꺼번에 바꾸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외곽 속도랑 방지 속도가 있습니다. 외곽 속도랑 방지 속도는 비행을 할 때 우리 드론 같은 경우는 지적도 방지를 하면요, 먼저 외곽을 삥 돌고 그런 다음에 안쪽을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이 삥 돌 때의 속도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3.5m/s로 되어 있습니다. 350cm/s로 써있네요. 외곽 같은 경우는 안쪽에 비행할 때에 비해서 좀 더 장애물과 근접해서 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낮긴 하습니다만, 사용자에 따라서 난 더 빨리 하고 싶다, 느리게 하고 싶다 하면은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방지 속도는 마찬가지로 외곽선 방제 끝난 다음에 안쪽을 비행할 때의 방제 속도를 말하는 거고요. 밑에는 살포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드론 같은 경우에 방제를 할 때 모터의 회전 속도를 말하는 건데요, 살포 비율이 대략적으로는 20%로 되어 있는 경우, 우리 기본 노즐, 그리고 제공되는 기본 노즐을 기준 했을 때 20% 정도는 10m로 대충 1300에서 1400평 정도를 뿌릴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좀 더 넓은 면적을 뿌리고 싶으면은 뭐 15%로 하면은 대략적으로 1800평에서 1900평 정도, 10%로 하면은 대략적으로 2200평 정도를 뿌릴 수 있게 나오는데요. 이런 거를 감안해서 살포 비율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봤고요. 우리가 또 추가로 1월 30일자로 업데이트된 지적 편집 고급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에서 지적을 아무나 선택한 다음에 이걸 편집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지적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면은 평수가 나오고 합병할 수 있는 기능 당연히 있고, 이제 편집해서 합병하는 이런 기능도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편집을 많이 하고 싶으면 선택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지적을 꾹 누르면은 편집 기능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조금 바꾼 부분이 어떤 거 있냐면요, 아이콘이 바뀌었죠. 요 좌우 화살표 요걸 바꾸면은 선택된 지적선이 녹색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넓어지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이 지적이 가운데 부분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지난번에서 봤던 플러스 버튼이 이거에 해당되는데요, 제가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위로 지적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줄어든 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지적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취소하고 싶으면은 밑에 취소 버튼, 그리고 확인하고 싶으면은 왼쪽 확인 버튼 누르면은 그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기능과 동일합니다. 아이콘이 바뀌었을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 추가된 버튼 전편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전편집은 이 가운데 있는 이 네모난 아이콘인데요, 이거 누르면요 상세 편집에 들어갑니다. 상세 편집에서는 이게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하면은 각 지적선에 하나하나의 점점점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동그랗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돌려보고 있죠. 이렇게 이 동그라미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선 기준이 아닌 점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왼쪽 위에 있는 이 선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거를 화살표 위, 아래, 좌우를 눌러 가지고 점을 이렇게 올리거나 왼쪽으로 넓히거나 밑으로 당기거나 오른쪽으로 당기거나가 이제 모두 가능해지기 때문에 선에 비해서 좀 더 고급으로 편집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된 기능이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점 추가 및 점 제거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맨 오른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가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왼쪽 간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이 오른쪽 선택된 점과 이 사이에 세로 점이 하나 추가됩니다. 이 새로 생겨진 점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가지고 또 위로 움직여가지고 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또 플러스 누르면은 그 오른쪽에 하나 더 중간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내가 만약에 왼쪽에 있는 사이에 추가하고 싶으면요, 왼쪽을 이렇게 많이 옮겨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잘못 눌렀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도 지우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은 점이 삭제됩니다. 눌러볼게요. 이렇게 삭제.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점도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이거 삭제할 수 있어요. 삭제되면 이게 삼각형이 나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점을 중간에 추가해서 복구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다시 옮겨가지고 새로 만들어야겠죠.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취소 버튼 누르면은 그냥 아까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장이 안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편집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예시를 들어서 좀 복잡한 논에 가서 지적을 맞춰서 한번 편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조금 이게 더 갈 수 있는데 좀 안 가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과 이 윗부분은 좀 더 갈 수 있는지 못 가게 되는 부분, 요거를 꾹 편집해 볼게요. 그러면 단순히 이게 늘려서 가능한 부분도 있겠죠. 이걸로 다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전편집에 들어가가지고 좀 해볼 겁니다. 전편집에 들어가서 요거를 좀 밑으로, 이거 좀 밑으로, 이거 좀 위로, 이것도 좀 위로 이렇게 맞추고, 요 사이는 일직선이기 때문에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요 다음 거 이 다음 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워버릴게요. 이거는 마이너스 눌러서 지워버리는 일직선이 될 거고, 조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원래 지적 모양보다 좀 더 의도한 대로 바뀐 점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위성지도를 보면서 맞춰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한번 수정해 놓으면요, 언제든지 이대로 불러와 가지고 쓸 수가 있고, 또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눌러가지고 편집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복귀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원래 맨 처음 모양대로 이제 복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주로 쓰는 지적 중에서 조금 수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 수정해 놓으면 항상 이 드론 같은 경우, 내가 저장한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비행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간략하게 비행보다는 태블릿 자체에서 수정하는 방법과 인터페이스에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개발 중이고 업그레이드 중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는 대로 저희가 사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왕성본에서는 좀 더 다듬어서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완성본이 나와가지고 고객들한테 업그레이드된 이 GCS를 배포할 때쯤 제가 또 자세하게 실내에서 영상을 찍어서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항상 참고하고 비행 전에 쓸 수 있도록 영상을 또 제작할 예정이니까 오늘 일종의 프리뷰로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